예, 단일화 요구를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의 원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가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 시작점이 될 거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양비론을 펼쳐야만 양당의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당 모두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준석 후보 측에선 조금은 조바심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결집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사이익을 크게 못 보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는 오히려 더 양당 구도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면 일단 개혁신당은 선거비 보전 문제부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 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양측 진영이 각자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짧게만 좀 아까 반박을 드리자면 네네. 대국민 뭐 이제 그 사과 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정말 저희가 이벤트를 벌이고 쇼를 작당했다라고 하면 이 일련의 불협화음도 존재할 이유가 없었겠죠. 오히려 저희가 정말 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이 자정의 과정이 국민들께 보여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자연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됐듯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요,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통한 단기적 목표보다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실망감 없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요구 조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의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 효과도 없다.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요구에 거듭 선을 긋는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나온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의 합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 8%, 합쳐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만 가정해도 37%죠. 이재명 후보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좀 두 후보의 지지층이 온전히 모일 수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온전히 모이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저는 가능하다 보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결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방송에서 워낙 그 여론조사 지지율 이야기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간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 결국은 어떤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유리한 것인지, 즉 의미 있는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득표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5% 미만의 어떤 그런 어떤 득표를 보게 된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외모는 젊은데 그 속에는 노회한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외부에서 단일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민감하게 모든 어떤 미래를 딱 예측하면서 정확한 그런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본인으로 해야 된다, 이준석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좀 가능성이 있는지와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좀 차이점이 어떤 걸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로 단일화되길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99%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말은 그걸 김문수 후보한테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내가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하나 뭐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둘 다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해서 본인한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앞서가는 1등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 때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은 본인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쌓는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차기를 보겠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이런 일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이 재편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입지를 좀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은 낮게 봤는데